네, 황희두의 시대는 갔다 업데이트 182회. 피디님. 네, 보람님. 피디님. 지난주에 참 보람님이 이 지난주에 연결입니다. 연결이네요. 지난주에 보람님이 사회를 보셨었다. 이제야 돌아오네. 이렇게 한 주 쉬었다고. 자리 비우지 마 그러니까. 예. 카메라도 안 돌아오잖아. 카메라가 나한테 안 오네 이제. 아무튼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한 주 자리를 건강상의 문제로 제가 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여러저러 몸이 안 좋아져서 검사를 좀 받고 있는데 좀 어때요 건강은? 그러니까 뭐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만병의 그런 스트레스. 근데 이 스트레스가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시청자분들 또 이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모든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건강이 여러분들 우선이니까 같이 잘 또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아프지 마요. 예, 감사합니다. 쓰러지면 근데, 누워서라도 방송해. 근데 이제 지난주에 그래서 저는 모니터링을 했는데 방송 재밌던데요? 네. 확실히 정지우 시대도 갔어요. 최윤아의 아가리가 먹었어요. 야, 재밌더라. 안 그래도 지금 수수님이 이런 댓글 남겨주셨어요. 저녁은 드셨나요? 반갑네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우스님이 결석을 하고 방송은 대박났다. 윈윈이라고 하죠 이런 걸. 배우님은 쉬고 예. 방송도 잘 되고. 네. 아무튼 지난주에 근데 아무튼 최윤아님, 네. 이게 말빨이 아주 좋던데요. 노무현대전 재밌게 장학생답습니다. 맞네. 인재요. 청년들은 확실히 이 노무현제에 대해서 뭔가 배워야 되는 게 저도 또 이 리더십 학교 5기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노무현제다. 뿌린 예. 유튜버 씨앗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네, 그날 네, 와가지고. 심지어 지금 이번에 6기 신청도 했어요. 리더십 학교. 이번에 신청했나요? 근데 이제 뭐 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어제 노무현 대통령 4주기였잖아요. 봉하마을에 민주시민 7천여 분이 모이셨는데 뭐 이따가 제 주제는 오늘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갈라치기 심리전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뭐 그래서 앞부분에 그냥 잠깐 말씀드리면 확실히 그 이런 노무현 장학생 최윤아님을 주위에서 재단 쪽에서 되게 눈여겨 보시더라고요. 좀 되게 그래서 뿌듯했어요. 왜냐면 어쨌든 공부 모임에서 또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렇죠. 계속 공부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청년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되게 힘든 시기인데 그 우리 업데이트에 나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청년들이 또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정말 많은 분들한테 하나의 그 에너지가 됐으면 좋겠다. 또 최윤아님 같은 경우는 네. 20대고 또 대학생 신분인데 벌써부터 그렇게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활동을 그러니까요. 자처하고 계시거든요. 저희 또 말할래요에 처음부터 같이 함께했어요. 이게 또 제가 발굴했다고 사실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나. 중요한 네. 포인트죠. 예, 제가 히드를 발굴했던 것처럼. 아니 왜요? 근데 왜요? 니네 고고학자들이세요? 옛날부터 저는 딱 다 발굴을 했습니다. 돋보기 들고 네. 더 발굴하겠습니다. 자, 미야킴님이 재훈님은 자리 비우시면 큰일 날 듯. 예, 사실 뭐 친황희두계 안에서도 이 밥그릇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제가 근데 예. 진짜 죄송한데 예. 이거 노가리 타임이 아니에요. 저희. 맞습니다. 네, 오늘 지금 전할 게 많아요. 주제. 아니, 오늘 주제에 전할 들어가기 내용 전에. 많은데,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전할 내용이 많은데 그 전에 오늘 의석이 형님이 그 청년미래 연석회의 다녀오셨다고. 다녀왔습니다. 그 얘기 잠깐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그걸 같아요. 그렇게 소개하니까 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 이걸 왜 셔츠를 입고 왔어요? 막. 뜸을 좀 들여야. 그렇지. 원래 이게 노랭이였는데 저번에 막 노랭이라고 지금 아픈 댓글 사람이어가지고 정신이 없으셔서 그래요. 네. 그게 아니라 좀 꾸며줘야지 사회자님. 예. 그냥 얘기하시죠. 예, 일단 했으니까 아무튼 어떻게 왜 다녀왔어요? 그래. 뭐 때문에 갔다 왔어요? 너 때문에 솥밥 햇반 됐다. 네, 뭐 인스턴트라도 맛있게 드십시오, 여러분. 네. 그 오늘 저 이제 그 민주당 그 청년미래 연석회의가 이제 시작이 돼서 오늘 출범식에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 오전에 이제 그 국회 가서 이제 이재명 대표님 이제 계신 자리에서 이제 행사도 하고 앞으로 저는 기후 환경 그리고 국제협력 관련해서 청년들과의 좀 다리 역할을 좀 하라는 의미로 좀 불러오신 것 같아요. 사실 네 이렇게 해서 이거네. 이재명 대표님 가운데 계시고 저는 뒤에 맨 왼쪽에 있는데 저 전영기 의원 뒤에. 근데 왜 이렇게 죽상을 하고 있는 표정이 매우 안 좋아요 지금. 표정을 왜 이렇게 안 좋았어요? 네. 그놈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이걸 어떻게 내가 잘 해내가야 할까? 그러니까 무거운 어떤 책임감 그렇지. 그런 거. 그렇죠. 다리 역할을 어떻게 튼튼하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했고 사실 조금 설레기도 하고 좀 떨렸었어요. 그 이재명 대표님 또
뵙기도 하고 해서 이제 1년 중에 이런 흰색 와이셔츠를 잘 안 입습니다. 거의 뭐 결혼식, 그러니까 오늘 왜 결혼식 장례식 때만 입고 면접 때도 안 입는데 이재명 대표님 만날 때는 입는다. 그만큼 중요하다. 아 중요하다. 네, 마음이 그렇게 가짐을 한 상태로 갔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앞으로 좀 다리 역할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에너지도 좋고 네. 뭐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회의예요. 저희 몇몇 또 이제 몇몇 얼굴이 또 보이는데 이게 반가운 있죠. 얼굴도 있고 예. 한데 반가우세요? 아 반가운 얼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영훈이 같은 여기도 나왔으니까. 그렇지 우리 또 영훈님도 그 계시고. 외에는 제가 뭐라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아니 그 안기령 부대변인도 있지 않나요? 맞아요. 기령님도 계신데 저 사진엔 안 나왔어요. 사진엔 안 나오셨고. 잘렸네요. 네. 뭐 오른쪽에 그렇죠. 네. 아이 또 근데 그래도 대부분 좋은 분들이 또 네. 에너지 있는 분들이 많더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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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 얘기를 청년 꺼내셨어요? 미래 연석 회의가 도대체 뭘 위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이 이제 청년들의 이야기가 잘 이제 안 들리죠. 안 들리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직접적으로 청년들의 이야기 전달하고 정책도 내고 하는 자리를 이제 1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번이 4번째고 희두님도 예전에 참여했었잖아요. 네. 지금이 1기인데 언제 참여했다는 거야? 지금이 4기. 아, 지금이 4기고. 대선배네. 기수로. 뭐 했죠? 네. 아니 근데 그러면 그 전에 있던 분들이 이게 왜 이렇게 소극적이에요? 아니 그게 네. 아니라 그게 제가 그게 맞나 이게 뭐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름이 너무 비슷한 그리고 비슷한 기구들이 게 많았죠. 많아서. 네. 그래서? 근데 실제로 지금 지지자분들께서 최근에 민주당에 일어나는 혁신에 너무 관심이 또 다들 많으시니까 그런 소개를 또 좀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근데 또 청년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지난주에도 유나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뭐 청년의 목소리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고 실체가 없는 얘기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중간에서 잘 전달하는 역할이 또 필요한데 어떤 청년들의 어떤 목소리인가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계속 청년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청년 주류화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같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청년의 시선으로 좀 다를 수 있고 아니면 모두에게 이로운데 청년들에게는 또 불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누락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청년 정치라는 게 뭐 청년이 해야 되고 뭐 젊은 사람이 해야 되고가 아니고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의 관점에서 청년 주류화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보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강조하신 어떤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이 이제 가장 큰 아젠다라고 저는 봐요. 무엇보다도 어렵고 근데 그 안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행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축소라든지 이제 뭐 아리백도 이제 건너뛰고 있고 원자력이나 이제 하고 있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앞으로 청년들에게는 더더욱 기회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여당이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청년의 관점에서 생태 전환을 이뤄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제 야당이니까 현 정부를 견제하면서 동시에 대안까지 내야 하는 이제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총선을 앞둔 시기이기도 하고 어쨌든 청년들 관련해서 이 당원분들이 아직까지도 물음표가 남아 있으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업데이트 방송하시면서도 의성님이 그 관련 내용 계속 전해 주시면 아유 그럼요. 네, 좋을 것 중요한 같습니다. 이야기들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분유의 질주님, 시작하자마자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귀한 청년들 행복합니다. 시원한 콜라 한 잔 드세요. 보람님이 이뻐서 쏜다. 예. 고맙습니다. 보람님 팬이 시작부터. 네. 자, 좋습니다. 오프닝 토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본 주제에서 또 여러분들께 전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바로 황희류의 스팀팩 먼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희도의 스팀팩. 이번 주는 저희가 생각을 해볼 주제, 그리고 너무 무엇보다 중요한, 뭐 저희 제목으로도 나와 있지만, 네. 노무현 정신까지 모욕하는 윤석열. 이거는 일단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는 거고, 네. 어제 또 봉하마을에 앞에 말씀드렸지만 민주시민 7,000분이 오셨습니다. 직접 네. 오셨어 또. 이게 네. 지금 지금 뭐 사진 자연스럽게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저는 또 이재명 대표님 그 당원전에서 맞아. 또 귓속말로 알림이 형이도 화이팅 뭐 이거 하신 건가 궁금해하신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뭔 얘기를 했을까? 네, 뭔 저 얘기 했을까? 사진에. 이거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저 이거 네. 코너 이름이 잘못된 것 같아요. 황희도의 스팀팩이 아니고 황희도의 깔때기 정도 돼야 되지 않나. 원래 스팀팩도 아무나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맞아. 네. 아니 그래서 이제 뭐 옆에는 임세은 식당의 임세은 소장님. 근데 웃긴 게 지금 벌써 기사 막 이상한 거 나오더라고. 막 청와대 부대변인 따옴표에서 지난 대선은 사기.
뭐 이재명 다운표 화이팅 뭐 이런 거 나오고 있고 딱 안 봐도 조선일보의 다른 데입니다. 다른 데예요? 아. 딱 보시면 안 돼요. 아, 네. 그리고 그 조선일보의 김명일 씨 같은 사람이 이제 또 뭐 강성 친명들 데리고 뭐 했다. 왜냐면 저 앞에 민영배 의원님하고 그렇죠. 서은숙 최고위원님, 네. 서은숙 최고님 또 이제 새나의 식구 아닙니까? 새날 식구 네. 시죠. 제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뵀을 때도 그렇고 늘 든든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에 지역 정서 이거 고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원들한테도 효능감 뿜뿜하고 와 그런 분들이 저는 꼭 정치에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고 그래서 6월 9일 그 금요일 날 제가 또 부산에 갑니다. 이제 북토크로 가는데 네네. 이거 확인될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에 서원석 최고위원님도 또 오신다고. 아. 왜냐면 이 부산 지역의 이 정치라든지 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예정이고. 야, 책 나오니까 전국구로 다니는구나. 네, 지금 뭐 일단 예정된 거는 6월 3일은 또 세종. 예. 그리고 또 대구 그리고 또 저희가 제가 7월 초엔 또 대구 뭐 이렇게 여기저기 갑니다. 서울도 가고 일단 제가 뭐 많은 당원분들이 지금 워낙 답답하시니까 네. 그런 효능감을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예요. 노무현 정신이란 무엇이냐? 뭐 일단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편하게 각자 생각하는 노무현 정신이 뭐냐 또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 더 들어가서 지금 우리 뭐 아까 이재명 대표님 얘기 뭐 잠깐 이렇게 나왔지만 심리전 제가 진짜 지겹도록 3년 내내 떠들어서 이제는 지겨우니까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분까지 계세요. 허허. 근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몇 번 들은 분들은 지겨울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듯이 그 김관진 나왔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원, 군대, 경찰, 검찰, 원세훈 네. 국정원장 나왔고 지금 사진 보여드릴게요. 바로 노무현 대통령 추모하는 행사 이제 딱 어제 같은 날입니다. 아유. 노무현 대통령 보고 싶다. 그러면 꼭 그에 반대하는 심리전을 펴라는 지시를 국정원 직원이 받고 실제로 국정원에서 그런 걸 행했죠. 이런 식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일종의 뭐 성역화를 한다 그러면서 막 계속 난리를 쳐요. 다음 사진 보여드리자면 이게 그냥 가볍게 보고 댓글 좀 많이 남긴 거 아니야? 뭐 노무현 대통령이 잘했으면 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보시면 한번 보세요 이거. 근데 진짜 저 눈에 들어오는 게 지시사항 중에 물론 다 중요한 내용이지만은 5월에 보면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책임이 좌파에 있다는 것을 맞습니다. 알리고 와 저렇게까지 디테일적으로 직접 지시를 한 거 네. 아니에요? 그 조처 결과 진짜 했네. 했어요. 네. 최근에 이인규 씨가 책 장사할 때 맞아요. 그게 딱 그 갈라치기예요. 문재인의 무능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저렇게 된 거다. 아. 이게 저 진짜 인간이라고 볼 수도 없을 수준으로 저렇게 갈라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거를 우리가 대화와 타협 뭐 통합의 가치 이런 얘기만 하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갈 수 있냐? 그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그럼 안 하냐?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술자리라든지 밥자리에서 제가 지인들이나 심지어 뭐 학자들이나 정치인들한테 얘기하면 안 믿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네. 근데 내용이 이게 뭐냐면 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지만 쉽게 말해서 일베를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 희화화시키는 걸 뿌렸고 심리학자까지 불러서 저렇게 권위를 훼손시킵니다. 그 맨날 제가 말씀드렸던 권위 모욕주기 3단계. 모욕주기 3단계에서 권위 훼손, 주변 사람 떠나게 하기, 고립시키기. 이게 이재명 대표님을 보면서도 똑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막 민주진영 내 갈라치기, 이 디바이드 앤 룰, 전형적인 이 기득권자들이 써먹던 통치 방법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저 코알라 합성 사진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노알라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저 사진이 진짜 유명한 게 그 온라인 커뮤니티 가보면 정치랑 전혀 상관없는 예를 들어서 뭐 게임 갤러리라든가 뭐 스포츠 갤러리 이런데 저 사진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네, 많이 나왔지. 틈 나는 대로 돌아다니고 이게 진짜 이거 말고도 끔찍한 사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는 아실 텐데 제가 이걸 왜 아직까지 강조하냐? 아직까지 이명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냐?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걸 다 읽기가 되게 좀 멋있게 할 텐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력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립읍니다 노짱. 노무현 대통령 조롱하는 거예요, 저게. 네. 일베에서 했던 얘기예요. 심지어 지금 뭐 펜코가 일베랑 다르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언제적 일베냐, 뭐 개나 소나 일베로 몰아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데 펜코에서도 그때 그 23일날 일면 쭉 보면은 가관이었습니다, 진짜. 뭐 노무현 대통령 조롱하는 거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탁을 하는 거예요. 방금 전 요거는 에타에 나왔던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다음 사진 또 보여드릴게요. 자연스럽게. 보시면은, 이게 제가 또 언급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안에서 제가 뭐 굳이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이게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물론 모든 그렇다고 해서 뭐 20대가 전부 다 일배화됐다. 뭐 전부 다 저렇다 얘기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다만 저런 얘기들을 하는 게 일종의 놀이 문화가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이걸 하는 포인트가 사람들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너무 싫어한다거나 진짜 끔찍하게 생각한다거나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죠. 정치적 신념이 그 일치하는 경우는 그렇게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운지했노 막 중력절 하면 뭐 차마 제가 얘기할 수 없는 드립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돌아가신 그 사인에 대한 걸로. 맞아요. 근데 그걸 하면 자기네들끼리의 이 재미 경쟁이 붙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일종의 밈. 1KSD 1병채 이꼬르 50억. 이거 한창 밈 돌 때 나도 그럼 어떻게 드립칠까? 뭐 그래서 그 하이브의 그 의장 있잖아요. 방시혁. 네. 방시혁 씨가 1BC 기부 쾌척. 이게 뭐지 하고 눌러보니까 50억 기부한 거. 이게 재밌잖아요. 그게 이제 양지 버전이라면 저거 음지 버전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놀이 문화라는 게 핵심입니다. 약간 밈 전쟁. 네, 재미로 만든 거.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넘어가냐면 그리고 진짜 일베에 그냥 들어가는 친구들이 자기 정치 성향이랑 관계없이 난 그냥 재밌어서 간다고 하는 애들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원래 유머 게시판 같은 데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아주 조금씩 그리고 지금 레드 울프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일베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우파입니다. 하기야 자기를 보고 종북 주사파라 하니 듣기 싫은가 일베라고 말합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책에도 쓴 내용이 왜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지 알겠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주제 갖고 온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저렇게 조롱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노무현 대통령 싫어하는 거 오케이. 노무현 비판하는 거 오케이. 뭐 정책에 대한 아쉬움 토로하는 거 오케이. 근데 앞서 보셨듯이 사람을 코알라에 합성하고 심지어 막 그 부엉이가 좋아서 뭐 외대온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을 조롱하면서 낄낄대고 지들끼리 쳐 웃고 있는 게 이게 다름의 영역입니까 이게? 저게 제정신이에요? 근데 저런 짓을 저지르면서 니네는 비판도 못 받는다. 그래서 하는 몇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뭐 성역화하지 마라. 아니 누가 노무현 대통령 성역화하자입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조롱하지 말라는 걸 갖고 슬쩍 말장난을 하면서 저렇게 끼어 팔기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누군가가 대응을 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왜 이렇게 정치에 과몰입해? 너 너무 좀 정치에 너무 그렇게 몰입한 것 같아. 이렇게 편향돼 있어? 네. 뭐 좀 웃자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서 민주당을 십선비 같은 그런 프레임으로 가둬놓는 거죠. 맞아요. 네, 뭐 아무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쿨한 척하면서 이걸 오히려 진지하게 대응하면 꼰대고 그렇지. 막 그런 몇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도 알아야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아, 목이 자꾸 죄송합니다. 이거 되게 화나는 주제야. 정말 언제 봐도 화가 나요. 근데 언제 봐도 화가 나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만 있었고 이후에는 없었을 것이냐. 그거 활동을 하던 사람들은 그럼 다 세상에서 지금 없어졌냐라고 하면은 아닐 거라는 게 합리적인 추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밈 문화로 형성이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0몇 년 전에는 의도적으로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악의적으로 희화하고 조롱하려고 누군가 자료를 뿌렸다라면 그 씨앗이 남아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노무현 대통령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런 짤 올리는 사람 100명 중에 아마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아마 대답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형성돼 있으니까 이게 아직까지 계속 남아서 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재미있으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러면 일단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노무현이 진짜 나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이걸 계속 하려면 그리고 혹은 과거에 해왔던 걸 정당화시키려면 그러니까 저는 이 레드울프 같은 사람이 댓글 한번 남겨보세요. 제가 어지간하면 이 댓글 남기는 걸 뭐라 안 하는데 저런 식으로 이 말 같지도 않은 걸 저지른 사람들을 일베라고 비판하면 발끈해가지고 종북주사파 얘기하는 거 종북주사파라 하든 저한테 뭐 하든 아무 신경 안 씁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키보드 워리어 시절 그 악플러 시절 얘기했잖아요. 저도 이제 왜 저런지도 알겠고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여기저기 와가지고 주목도 받고 싶고 누군가 끌어내리고 막 흥분하는 거 보고 싶어갖고 그러는 거면 그럴 시간에 그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좀 더 발전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본인을 위해서 하는 말이고 그거랑 별개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얘기 안 해요. 근데 저런 식으로 교묘하게 말장난을 하면서 뭐 죄다 일베란 소리 하냐? 이게 또 저들이 써먹는 패턴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진짜 징그러워갖고 사진을 안 갖고 온 건데 MC 무연, 하이보이 다들 아시죠? 요즘에 유행하는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청소년들한테 또 가랑비 이거 진짜 어쩌듯이 심각하다. 녹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예전에 놀랐어요. 학교를 갔는데 쌤 왜 자파예요라는 얘기 책에도 제가 썼지만 그 얘기 듣고 전 처음에 되게 놀란 거예요.
좌파 우파라는 얘기는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기성세대 분들 그 태극기 들던 시대 얘기고 네. 요즘은 그런 거 무관하다 생각하는데 왜 저 얘기가 나왔을까? 그게 이제 예전에 윽튜브부터 해가지고 막 좌파 우파 보수 진보는 진보가 좋은 말이니까 좌파 우파라는 걸 쓰는 거야 얘들아 이런 식으로 한 영상들이 막 퍼지고 학교에서 그 공유하고 그러니까 정보 유통 창구, 여론 형성의 장 이거를 파악하는 게 지금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지금 청년 정치인들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 다 존중하고요. 뭐 민주당 쇄신하고 쓴소리한 거 다 좋습니다. 그럼 본인들이 뭐 중도 얘기하고 청년들의 마음이 떠났다고 하고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저도 알겠지만 정확하게 그러면 진짜 뭐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중도가 온다든지 아니면 그 정보 유통 창구가 지금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전달됐고 실제로 지도부에서도 그것 때문에 빠르게 진상조사하자고 하고 윤리감찰 뭐 얘기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냥 언론에다가 자꾸 저렇게 빵빵 싸대면 디테일하게 민주당 평론 보러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데 안 그래도 지금 전쟁이 나 있는 상황에 뒤에서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거죠. 맞아요. 근데 그런 비판을 하지 말란 게 아닙니다. 왜 언론에 대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가 이제 의문인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네네. 아무튼 예. 참 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얘기가. 근데 이게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여전히 비슷한 무게감으로 다뤄야 한다는 게 너무 아프고 힘든 일 같아요. 너무나 오래된 일이 10년도 넘은 얘기인데 예전처럼 마음이 아파. 예전처럼 중요해. 왜냐면 지가 손 놓고 있었거든. 근데 히든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속 심리전 얘기하면 아직도 얘기하냐. 근데 아까 하이보이처럼 이거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맞아요. 얘네는 네. 새로운 그러니까 거 만들어내고 있는데 저도 이 이걸 하이, 뭐? 그러니까 하이보이 보면서 놀란 게 이거는 요즘 그 뜨는 사실 밈인 건데 여기다가 저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게 아직도 누군가 저걸 만들어서 저렇게 올리고 있다는 거는 하이보이 심지어 세핑 그 짓고 그러니까 요즘 음악 문화 쪽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예전에 영화 그 포스터에다가 일베 손 모양하고 노무현 대통령 얼굴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문화 영역으로 접근한 게 있었어요. 그런 방식으로 정치의 다른 울타리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저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똑같이 하자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저들이 그렇게 가스라이팅하고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대안을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 이 기본적인 관심조차가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노무현, 우리가 생각하는 김대중 이렇게 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선거철에만. 그럼 이제 제 입장에선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 만나고 온라인으로 소통해본 결과 저런 것들에 그냥 놀이 문화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어떤 분인 줄 알아? 그럼 이게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안 되지. 안 되잖아요. 네, 안 되지. 되고 그렇게 나중에 가가지고 저것들은 개념이 없어. 이렇게 대단한 분을 어떻게 저렇게 해? 라고 하면 라고 생각하는 건 이해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20년 30년 지났을 때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수습을 그리고 청년들이 해야 됩니다. 그때. 맞아요. 그나마 그 시대를 좀 겪어봤던 사람들. 지금 근데 이미 노무현 대통령 시대를 겪지 않았던 청소년들이 사회로 진출하고 있죠. 막 기억도 안 나는. 이미 이 물이 막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 청년들은 노무현 정치인이라고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 다음 단계로 노무현 정신을 그러니까 이 노무현 대통령 업적을 얘기를 해야죠. 근데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저는 몇 년째 요거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성세대 분들, 노무현 뭐 참여정부 때 계셨던 분들 등등 이분들은 이제 주로 업적에 대해서 많이 아시잖아요. 네. 청년들은 지금 온라인 문화에 익숙하잖아요. 그렇게 결합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 좋아. 제가 그 호남에 가서도 김대중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뭐 이재명 대표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한테도 제가 부탁을 이렇게 드립니다. 김대중 정신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그 기억하려면 온라인부터 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도 많이 봐주시고 지금 이 온라인상에서 저들이 김대중 대통령 계속 악마화하고 희화화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님이 또 되게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을 좀 보태달라. 결국 김대중 대통령을 기억하시는 분 하고 싶으신 분들 물리적인 나이가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실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럼 나중에 10년 20년 뒤를 보자 이거죠. 저쪽에서 천하람은 호남 순천에서 뛰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당사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사진 건단 얘기까지 합니다. 지금이야 저기서 욕을 먹겠지만 진짜 2, 30년 뒤에 그것도 진영이 약간 많이 스노우볼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죠. 예. 진영이 많이 흐트러져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전 되게 무서워서 이걸 계속 강조드리는 겁니다. 지금이니까 미리 이걸 다져놔야 된다. 맞습니다. 사실은 미리도 아닙니다.
저는 상당히 많이 밀렸고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이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희두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이라고 한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AI라던가 지금 발전하는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앞선 선도적인 뭔가 조치를 하고 연구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예를 들어서 광통신망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김대중이 한 거야. 김대중 정신이야라고 하면서 광통신만 해야 되고 우리 인터넷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이 얘기 좋은데, 오늘? 네, 이거 지금 그런 아 고맙습니다. 얘기하세요. 네, 그런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저는 뭐 젊은 사람들이 이 짐을 다 받아서 하게 된다. 저는 이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청년들에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육성하지 말고 그러면 청년들이 그냥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있는 청년 정치 지망생들이 예를 들어서 젊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이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기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나이가 드신 분들보다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그나마 기계에 좀 더 익숙하고 그리고 기계에 익숙한 사람들이 생활하는 방식이 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고 공감력을 최대로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나이 든 사람들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이점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계속 물러나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뭘 하기 위해서 물러나라는 게 없어요. 저는 이게 윤석열하고 똑같은 행태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은 그냥 문재인 나가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 돼서 뭘 하겠다가 없었어요. 그냥 대통령 되겠다가 자기 꿈이었고 목표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배지 달겠다고 하는 사람들 나가가지고 배지를 달아서 뭘 하겠다는 없어요. 그냥 8년 의원이 되는 게 그것이다. 그렇죠. 꿈이다. 8년 물러나라. 그럼 8년 물러나고 나면 본인들이 뭘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죠. 근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물러나라 무작정 물러나라 하는데 행태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과 소통도 더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희망을 품고 지지자들이 지지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채팅창에 보람은 래퍼 아니냐고 순식간에 지금 속사포로 쏟아낸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그만큼 진짜 저희들도 굉장히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게 사실 이렇게 아까 밈을 만들어서 뿌리는 이런 사람도 혹시 금융치료나 이런 건 안 되나요? 사실 저는 그게 하나의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저도 그 부분에서 공감을 많이 해서 제 개인적으로 네. 테스트를 해봤는데 성공적이고요. 아, 근데 성공적이다. 문제는 이게 사자명예훼손 영역이라서 그게 좀 어렵습니다. 몇 가지 여러 가지.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뚫어갈 것인가도 제 고민 중. 고민해볼 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원분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뭐 이런 뭐예요? 얘기하면 네. 막 머리 아프고 뭐 알아서들 하겠지라고 하고 관심을 끊어버립니다. 이게 정치에 무관심한 분들이랑 되게 비슷한 흐름이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그냥 뭐 잘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이거 넘기다 보면 나중에 이거 청년들만을 해가지고는 이거 극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분들께서 모두의 그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각자 뭘 할 수 있을까를 한번 터놓고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네. 네, 좋습니다. 황희대 스팀팩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아무튼 굉장히 오늘 좀 어떻게 보면 무거운 또 주제를 가지고 오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만큼 또 10대 20대 지금 신경 쓰지 않으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 나중에 구른 스노우볼을 또 그 누군가가 수습해야 될 텐데 그거는 사실 너무 늦는다라는 내용을 전해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따 노가리 타임 있으니까 못다한 말은 또 거기서 마저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보람의 오늘 오이석의 지지지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석이 지지지. 오늘 또 썸네일이 또 제주제 특별한 날이네요. 썸네일 한번 얘기해 주시죠. 윤석열을 주고 룰라를 데려올 수 있다면. 야, 그때 약간 채팅에 가수 룰라니 하는 저번에 그 댓글이 있었어. 네. 야, 근데 네. 글쎄 가만히 있을까? 윤석열을 준다고 하면. 브라질에게 너무 쪽에서? 미안한 일이긴 하죠. 아니 윤석열을 준다고 하는 게 뭔 말이야 이게? 오염수를 주는 것 같은 건데. 그런 것 같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시대 정신이 없는,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차원에서 룰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요즘 화두가 또 큰 중요한 화두가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 특별법. 그거 저기 민주당의 허영 의원이 맞습니다. 발의한 법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허영 의원은 좀 비판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일단 조금 앞에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가 이제 한국의 세 번째 특별자치단체가 되죠. 그 첫 번째가 이제 제주고 그 다음이 이제 세종이고 이제 이제 강원도가 가는데 그 강원도 그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대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뜨거운 건 이것에 대한 개정안이에요. 네. 근데 개정안을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리면 그 요약해서 전달을 드리면 강원도를 개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강원도 개발의 권한을 거의 도지사에게 몰빵하겠다라는 게 문제예요. 아 지금 도지사 누굽니까? 김진태. 네. 근데 김진태 같은 자가 현재 강원도 지사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하면 일단 대표적인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림이 많은 우리나라 살림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게 이제 강원도인데 이 강원도에 대한 개발과 운영에 대한 권한을 어떤 견제 장치가 부재한 상태로 김진태 도지사에게 주겠다. 이거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 자세히 들어보니까. 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런 어떤 개발을 할 때 견제를 하고 절차를 밟는단 말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영향 평가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환경영향 평가는 환경부에서 합니다. 환경부 장관 하에 해요. 그런데 이 특별법의 문제는 이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권한도 도지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개발과 견제를 모두 도지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게 견제라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돼. 이유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 문제가 이제 이렇게 괜히 환경단체들은 당연히 들고 일어났고 지금 제일 불만이 큰 데가 환경부예요. 자기들은 자기들 일을 뺏겼잖아. 권한을. 근데 지금 환경부가 이때까지 보여온 행태를 보면 그렇죠. 불만을 가지나. 근데 또 이럴 때는 환경부가 저렇게 불만을 가졌을 때 또 활용해야죠. 그렇죠. 중요한 건 이 개발을 위한 이 기반이 올바른가,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반문할 수가 있는 거죠. 가뜩이나 평창올림픽 때 아직도 후유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설악산에 케이블카 짓겠다는 거 거의 뭐 확정입니다. 뭐 가리양산 케이블카 짓고 뭐 하는 거 보면서 계속 개발을 거듭을 하고 있는데 레고랜드 보셨잖아요. 김진태 같은 자에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청정하고 환경적으로 큰 가치를 갖고 있는 강원도의 개발을 맡기겠다고 환경영향평가라는 견제 제도까지 주면서 무엇을 위한 개발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묻을 수 있는 거죠. 청년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한 개발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물음표가 붙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허영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실제로 이 강원도나 춘천 뭐 이런데 도민들도 어쨌든 김진태발 그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어쨌든 그러니까 강원도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가 어쨌든 휘청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김진태에 대한 민심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들었거든요. 춘천 실제로 강원 도민들도. 네. 근데 이렇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이 반발이 만만치가 않을 텐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 도민들 중에서 지역에 땅을 갖고 있거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좋아하죠.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또 자신의 재산들이 네. 튀겨질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이거지. 우리가 개발을 했을 때 그 개발의 이익이 모두에게 여럿에게 공공에게 돌아가야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견제 장치도 없는 상황에서는 개발해봐야 있는 사람에게 더 간다라는 말이에요. 민간한테 돌아갈 그 가능성이 높다. 민간 중에서 있는 자에게 더 청년들에게 가겠냐는 거예요. 땅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있냐고. 거기다가 개발에다가 세제 혜택까지 줘요. 세금도 안 낸다고. 약간 ESIND가 생각나는 양평에 은순 인더스트리. 아니 맞아. 그 얘기도 맞네. 그거 생각나네. 뭔가 그런 느낌이 삘이 딱 옵니다. 약간. 아니 네, 최근에 또 그 관련해서 충격적인 이야기, 그 안진걸 소장님이 한번 방송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뭐였더라? 그 송파에서 양평까지 원래 2030년에 뚫리는 고속도로가, 그게 윤석열 정부 내에서 방향이 틀어져가지고 그 최은순 씨가 소유한 땅으로 그게 경로가 또 틀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지금 민주당에서 좀 특이를 만들어서 치고 나가야 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연결돼요. 지금 이 개발의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이게 바로 윤석열의 강원도 개발에 대한 공약입니다. 강원도민과의 7가지 약속이라고 했던 거예요. 특별자치도 설치하고 혁신적 구제개혁 실시. 저거예요. 경기도지사에게, 강원도지사에게 몰아주기. 그리고 고속도로 내는 거. 그리고 케이블카 건설, 관광 테마 개발로 관광도시화하겠다. 그러면서 왜 강원도를
대한민국의 융프라우로 만들겠다라고 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었죠. 후보 시절에. 야. 그러면서 난개발을 하고 산을 뒤집어 깔 거면서 강원도를 탄소 중립 특구로 조성하겠다는 아이러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무슨 산업을 실현하겠다는 어처구니 없음이 공약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강원도 특별법의 개정안이 참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지 않은 그 수많은 공약들 중에서 몇 안 되는 지키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왜 합의를 해줬는가? 그 민주당 전체는 아니고, 그쵸?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를 또 했다고 하니까, 허영 의원과 그 외의 의원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보관을 갖고, 얼마나 대단한 거래가 있길래 이것에 대해서 합의한 것인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야, 이렇게 약간 그 느낌이네. 약간 지리산 같은데 뭐 그 열차 설치한다고 하고 이거 친환경 열차라고 하는 그런 딱 그 상황이 맞아요. 그런 상황이 이제 강원도에 계속해서 벌어질 거고요. 그놈의 출렁다리 또 엄청 짓겠죠?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뭐 개발한 이익은 도민들에게는 아마 균등하게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같아서는 굉장히 높고, 그러면서 개발을 통해서 일자리 몇 개 생겼다고 이제 대대적으로 홍보하겠죠. 자연 깎아먹은 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하나 더, 이건 저의 음모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2025년에 이게 종료가 되기 때문에, 꽉 차기 때문에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을 잇는 그 다음 쓰레기 매립장 부지가 필요하다라는 게 문제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이렇게 강원도에 받고 강원도에 쓰레기 매립장 던질 것 같아요. 강남엔 안 갑니까? 강남은 쉽지 않지. 그래요? 태용아 그거 하나 받아주면 또. 네, 강남은 쉽지 않지. 강남 최영호가 지금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 매립장 얘기할 정신이 없어. 그거 그냥 죽겠다는 거죠. 저처럼 지금 북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한국 사회에 사는 것보다. 근데 제 생각에는 강원도를 이 개발을 주면서 쓰레기 매립장까지 던질 가능성이 높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딜이 되거든요. 그 계획이 25년이라고요? 25년에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쓰레기 매립장을 준비해야 돼. 근데 이것에 대해서 강원도민들은 길고 넓고 다음 세대를 위한 분배의 가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개발에 대해서 현재 고려를 하고 이것을 지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물을 수가 있는 거고. 개인 의견이신 거죠? 저의 개인 의견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탄소중립을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생태문명으로의 전환 아닙니까? 근데 이런 개발이 있다고? 이건 너무 시대착오적이다. 이건 민주가의 개발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룰라 얘기를 갖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이어지는 거군요. 네. 예를 한번 보자고요. 대조군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일단 룰라. 뭐 많은 분들이 아시죠? 아까 우리 미야킴님이라든지 룰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채팅창에서 계속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브라질의 노무현이다. 라든지 어떤 진보의 상징이다라든지 말씀을 대단한 분이죠. 네. 이미 이제 룰라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아마존 열대우림의 벌채가 심각했는데 40%로 벌채 면적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작년 한 5월까지는 100개 살림이 사라졌다면 룰라가 들어서서 올해에는 40만 사라졌다. 훨씬 덜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뭐 어차피 60 정도 세이브했네요. 그렇죠. 어차피 사라졌는데 뭐 똑같은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이게 안에 얼마나 많은 이권과 폭력과 조직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 정도의 성과를 냈다는 건 대단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인 게 상식적인 거 하면 되지 뭐. 그냥 대통령 이거 하면 딱 되지. 이렇게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뒤에서 갑자기 막 얽혀있던 것들이 튀어나오고 압박을 하고 이러니까 뭐가 안 되잖아요. 와 대단한데요. 정말 대단하고 이게 그러니까 보소나루 때 이제 그 2022년 5월 정도까지 서울의 6개 정도의 면적이 사라졌대요. 아마존이 상반기도 안 되는 시기 동안. 그게 지금 룰라가 엄청 그 1년 만에 한 거가 대단한데 왜냐면 그 전에 보호소나루가 4년 동안에 망친 거를 메꾸려고 하면 사실은 정말 잼걸음으로 따라잡아도 힘들 상황입니다. 힘들죠. 더 오랜 시간이 걸릴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번 살펴보죠. 어떻게 하고 있나? 일단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 아마존의 개발이 상당히 심각했는데 보호소나루가 진짜 못됐긴 못됐어. 이게 무슨 그림이야? 저게 이제 남미 그 아마존을 그 확대
확대한 그림이고요. 확대한 겁니다. 네, 저 색깔 울긋불긋한 것들이 사라진 살림이에요. 저 그런데- 울긋불긋한 것들. 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깐만, 네. 죄송한데. 네. 아이고 의석형 코너에 왜 자꾸 이거? 아니 이게 다 아셔야 되니까. 아 예. 아니 근데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앵무새처럼 하시는 것 같은데? 아, 뭐 저는 착각인 거죠. 든든한 앵무새가 어깨에 아, 네, 네.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강조하는 거죠. 맞네. 평원펜으로. 네, 아, 예, 맞아요. 좋습니다. 네, 이게 보라색으로 갈수록 최근이기 때문에 보호소나루 때예요. 근데 보라색이 엄청 많죠. 그러네. 저 오른쪽 특히 상단 부분. 네, 저희가 브라질 땅이거든요. 아. 그 브라질의 아마존을 보호소나루 때 굉장히 많이 이제 없애버렸고, 그래서 실제로 보호소나루는 국제 형사재판소에 고발도 됐어요. 하류 열대우림을 파괴해서. 너무 심해서. 네, 너무 심해서. 야. 그랬는데 이제 전에 보람님 코너에서 한번 다뤘었어요. 룰라 대통령이 대선 승리 확정한 다음에 승리 연설에서 아마존에 대한 관리 감독 다시 하겠다. 원주민의 토지를 보호하고 환경범죄에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바로 한 게 당선자가 됐을 때, 당선되자마자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가요. 취임도 안 했는데. 바로 된 신분으로. 윤석열은 가지도 않았어. 나경원이 갔지. 그치. 근데 이 사람은 당선자인데 가요. 그러면서 바로 환경에 대한 의지를 표방하고 환경 지키겠다, 보존하겠다, 아마존 보존하겠다라는 얘기를 유엔 그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바로 선포해요. 그러면서 선포도 할 수 있어요. 당선자지만 받아줬어요 그거. 룰라잖아. 역시 룰라 몰라? 봅니다. 네. 멋있다. 이거 똑똑히 기억해둬야 됩니다. 그러면서 네. 대통령이 되자마자 아까 윤석열 대통령 뭐 한다 했습니다. 개발을 위해 규제 완화, 규제 철폐한다 그랬죠. 맞아요. 율란 되자마자 규제 강화를 합니다. 아 정반대네. 일단 첫 번째가 인사부터 잘해요. 사람을 잘 써. 다르네. 예전에 대통령으로 있을 때 본인의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맡았던 마리나 시우바라는 이제 여성, 좀 강조할게요. 여성 이제 장관이 계셨는데 이 사람을 재발탁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룰라 정부 때 환경부 장관을 맡았던 사람이고 불법 벌목 문제를 이제 룰라 이전보다 70% 이상 줄였던 사람. 그러니까 성과가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다시 데려와.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실천했던 사람을 데리고 온 거네. 그렇죠. 지금 한화진 장관 봐요. 환경부 장관. 4대강 찬성. 원자력 찬성. 후쿠시마는 몰라요. 근데 환경영향 평가를 강원도에 뺏기는 건 안 돼요. 같은 사람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런 일 되냐고. 안 되는 거지. 와 근데 이 갖고 온 사례 두 가지 비교가 진짜 딱 와닿는데 오늘. 네. 그리고 취임식 당일날 아마존 열대우림 내에 원주민들의 아마존 열대우림 내에 원주민들의 토지나 보호 지역에 대한 채굴, 그러니까 원주민 지역을 파괴하자라는 그 정책이 법령으로서 보호소나로 때 있었어요. 그게 법이었던 거야. 원주민의 땅을 뺏자, 헐채하자. 근데 이거 취임식 날 바로 없애버려요. 룰라 대통령이 취임식 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되게 큰 게 하나 있는데 여러 가지가 되게 많습니다만 아마존 기금이라는 것을 이제 다시 마련해요. 이게 본인이 예전에 대통령으로 집권할 때도 이제 만들었던 세계에서 가장 큰 산림 보호 기금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되자마자 이 기금을 살려요. 이 기금도 룰라 때 만들었으니까 계속 있었어. 근데 보호소나루가 딴 데 쓰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금을 아예 중단시켰어. 그리고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거 위헌이다라고 판결이 나면서 다시 기금을 운용하게 됐고 현재로 또 이 아마존 기금이 세계에서 가장 큰 산림보호 기금이에요. 여기에다가 미국도 이제 5억 달러까지 기부하겠다. 한 5천억 원 정도, 6천억 원 정도 기부하겠다라고 밝혔고 독일, 영국 등도 기부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만 약속된 게 1조 7천억 원 정도가 산림을 지키기 위한 아마존 기금으로만 약속이 된 거예요. 이거 만약에 이게 한국이었으면 이제 그 대통령실 그 옮기는데 딱 들어가는. 우크라이나에 주고 이러는 거죠. 그렇지, 이제. 그렇지. 그리고 국민들한테 비밀로 하고. 다르다. 그리고 이 돈으로 한 게 그거예요. 여기서 5억 달러 정도를 사용해서 그걸 한 거예요. 불법 채굴업자 소탕 그리고 환경보호 정책 복원. 그러니까 되자마자 바로 성과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거구나. 부족했던 부분들을. 준비된 자가 얼마나 많은 것을 빠르게 보여줄 수 있느냐를 룰라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이든하고 룰라가 만나서 이제 환경 협력도 하기로 했다. 들어봤습니까? 윤석열하고 바이든이 이런 얘기 했다고?
그 노래 들었어요. 아메리칸 파이. 노래 잘하던데요. 롱 타이머고. 알자지라나 이런 데 다 무슨 꼭두각시다, 뭐 개다, 네. 별의별 얘기들이 다 언론에. 있더라고. 네. 그랬었는데 룰라는 되자마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말로만 탄소 중립, 뭐 기후, 뭐 생태 문명 외치는데 아무 알맹이도 없는 대통령이 현재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반면에 브라질도 지난해까지는 보우소나루가 집권하면서 절망에 빠져 있던 게 브라질 국민들이었죠. 그치. 그런데 다시 시대에 맞는 지도자를 선출을 하니까 시대에 맞는 정책이 나오고 시대에 맞는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개발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의 공공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런데 이 방법이 맞냐고요. 김진태 같은 자나 윤석열 같은 자가 룰라 같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냐고요. 분배와 공공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냐고요. 그런 자들이 아닌데 그리고 이후에 강원도지사로 누가 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다 권한을 다 줄 수가 있어요. 어떤 견제 장치도 없이.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을 또 언론에서는 이 두 거대 양당의 어떤 통 큰 합의다. 처럼 헤드라인이 나와요. 그렇게 딱 포장을 하는 거구나.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청년들이고 오랫동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이들로서 이런 이 상황을 목도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룰라의 이야기와 함께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뭔가 이걸 딱 들으면서 그냥 머릿속으로 막 되게 많은 생각들이 오갔는데 딱 그런 마무리를 제 소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뭔가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 약간 뭔가 딱 그거 듣는데 그게 갑자기 떠오르네요. 목금하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윤석열이 말하는 그 법치라는 게 얼마나 허황된 건지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보우소나루가 합법적으로 아마존을 그렇게 파괴를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튀르키예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20년 넘게 집권하고 있는 거 다 이거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뭐 통 큰 합의 뭐 이런 식으로 이거 그냥 법적인 거, 제도적인 거, 불법이 있냐 없냐 이런 거를 따지기보다 우리가 진짜 유권자들이 지지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날카롭게 판단력을 길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절차를 지키는 건 법치주의를 지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걸 그쵸. 지키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잘했으면 박수 쳐주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알맹이고 결과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좀 너무 특히 강원도의 사례를 봤을 때는 너무나 안타깝다 싶죠. 오늘 의석이 형님 가져온 주제가 굉장히 좀 뭐랄까 약간 새로우면서 약간 비교가 잘 된 그런 케이스 같은데 여태까지 좀 별로였어요. 아니 여태까지 좋았어요. 여태까지 좋았는데 근데 뭔가 되게 새로운 표현을 아니 하시네요. 왜 그러냐면 놀라는 게 왜 기분 나쁘지? 아니야 그게 칭찬으로 뚝까 패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니 들어보세요. 허영 의원이 이게 대표 발의했잖아요. 네. 근데 한두 달 전인가 저희 제가 있는 박시영 TV에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이렇게 별 생각이 없으니까 소위 말하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안 보는 거죠. 왜냐면 민주당 의원이 이거 우리 특별법이다. 이거 그 김준태 견제 뭐 예를 들어서 이 견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법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지지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거라고 하니까 뭐 저게 좋은 건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의석영이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니까 뭔가 진짜 현실적이고 좀 비판적인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에 저는 약간 새로운 느낌이었다. 라는 그런 느낌이 왜요? 아니 뭐 예, 그런 느낌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썸네일이 좀 너무한 게 아니 이렇다고 윤석열을 그쪽에 준다고 하면 아무튼 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좀 그렇지만 브라질 미안합니다. 근데 월드컵에서 우리 이겼잖아요, 브라질이. 맞네. 그걸로 통 치면 되겠네. 우리 미안합니다. 이겼으니까. 이런 가정조사도 미안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되지만 또 준다고 하니까 좀 브라질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아니 국가 관계는 냉철한 겁니다. 버릴 건 빨리 버려버려야죠.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앞에 보우소나루가 4년 동안 집권하는 동안에 환경 파괴를 뭐며 국가를 정말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4년은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도 같이 함께 듭니다. 빨리 바꿔냅시다. 그럼. 예. 뭐 그러기 위해서 아무튼 우리가 오늘도 방송하고 있지 않나.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보람의 쇼미더월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 미더 월드 시작하겠습니다. 파이팅 있네. 오늘. 하고 별 반응 되게 기계적인 반응. 아니 파이팅 있다고요. 파이팅 네. 있어요. 오늘은 혹시 여러분들 앞부분에 이런 중요한 의제도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나라의 국방부나 국회나 뭐 대통령실이나 등등 해서 주요한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곳에 혹시 불이 나면 어떻게 될까 다들 한번 상상 한번 해보셨나요? 뭐 어디예요? 예를 들어서 뭐 국회도 그렇고 국회일 수도 있고 뭐 국방부일 수도 있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이 되고 난 이후에 너무 혼란한 상황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생각해 볼 여력이 없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 이게 원래 이렇게 인터넷망이 만약에- 생겨난 게 원래 그런 이유예요. 그게 막 네트워크 막 분산하고 이게 탈중앙화 얘기 나온 게 예를 들어서 그게 한창 뭐 미국 대 소련도 그렇고 보면은 어딘가 핵무기로 공격을 해서 국가 주요 시설이 막 폭파돼 버리고 하면 그렇죠. 그냥 한순간에 올마비. 우리도 그 카카오 그때 막 불나고 했을 때 그쵸. 그런 식으로 봤었죠. 올마비. 올마비가 그러니까 이게 초연결 사회의 단점이 뭐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이제 분산화하냐 마냐의 단계인 것 같은데 그 중앙 장치가 뭔가 딱 마비가 되고 그게 뭐 어딘가에 이 뭐라 해야 되죠? 업로드 같은 게 안 돼 있고 저장이 안 돼 있으면 그럼 진짜 큰일 나버리는 막 그런 거.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굉장히 중요한 뭐 물리적이거나 뭐 인명 피해는 또 말할 것도 없겠고요. 근데 이게 경제적인 손실까지도 불가피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코리안 디스카운트 이런 걸 또 생각 안 해볼 수도 없고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그 미국 국방부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펜타곤 맞습니다. 펜타곤. 사진 바로 띄워주시면은 9.11 때 펜타곤에도 테러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오각형으로 생겨서 펜타곤이라고 불리기도 우와. 하는 네. 국방부 청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음 사진으로 바로 넘겨주시면 펜타곤에 불이 났다 이렇게 사진이 뜬 거예요. 어쩌다? 최근에요? 최근입니다. 어. 우리나라로 치면 국방부 청사에 불이 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다음 사진으로 넘겨주시면 SNS들 특히 이거 굉장히 파워 유저들 그리고 인플루언서들 등등 해서 이렇게 빠르게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네요. 네, 이 사진 한국으로 치면 어느 채널이에요? 저게 뭐 방송 예를 들어가지고 한 100 몇십만 정도 되는 아니 몇십만 정도 되는 그런 굉장한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가 있죠. 황희두보다도 더 많은 네. 오늘 잼잼님께서 이제 흐흐드라고 또 해주셨기 때문에 흐흐드보다 윗단계로.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빨리 넘어갔는데 이 그, 전사진인가요?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게 그 오픈 소스 정보라는 관련 계정이에요. 근데 이거네. 예, 이게 지금 확산이 되면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등 다른 나라에서도 이 기사를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시 넘어가 주시면 덕분은 아니고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가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저기 훅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러네요. 폭락을 했는데 그냥. 와. 순식간에 저렇게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22일 날 일어난 상황이에요. 하루 동안요? 하루도 아니고 저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한 진짜? 2시간 정도. 오전에 9시 반 뭐 이렇게 해서 10시 반까지 그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고 S&P. 네, 22일 날 일어난 상황인데 근데 너무 빨리 넘어가고 가셔가지고 제가 말씀해 주시면은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S&P를 아까 보여주셨는데 그 아까 뚝 떨어진 거 보이셨잖아요. 네. 근데 요 사진이죠. 어떻게 저렇게 그 떨어지냐? 흰 색깔 바탕에 있는 거 아니다 이거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고 경제에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저희는 뭐 현실적으로 체감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며 뭐 증권이며 여러 가지가 움직였다고 해요. 출렁했다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이 방금 불난 사진 이게 가짜입니다. 응? 아, 헐. 네, 그 다음 사진으로 바로 넘겨주시면은 페이크였어요? 네, 맞습니다. 와, AI가 생성해낸 디스인포메이션. 가짜. 야. 네, 디스인포메이션. 황희두님도 엄청나게 시급하셨던 디스인포메이션. 약간 이 쇼미더 월드 코너에서 약간 좀 낚시가 많은데 옛날에 플라프 잡혀 들어간 것도 이거 한번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네, 여기서 맞습니다. 낚시가 아니라 이건 정보를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진짜 아유, 속았어. 내가 속았어. 근데 진짜인 줄 알았어요. 진짜 속았어. 네. 언제 불났지 하고 있었네. 그쵸.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불이 난 사진을 보고서 전문가들은 저게 실제 건물과도 굉장히 다르고 보자마자 우리는 바로 알겠다 가짜인 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근데- 그런 느낌이 있긴 근데 했는데 그건 전문가들 얘기인 거죠. 이거 AI나 디지털 관련한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또 동요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만큼 증시가 저렇게 출렁하게 된 거죠. 78.2K 뷰 뭐 이거 이 디스인포메이션인데 실제로 이거보다 더
아까 가짜 사진은 훨씬 더 많이 퍼지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걸 바로 잡는 건 그렇게 도달이 안 돼요. 그렇지. 이게 문제인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거 관련해서 처음에 뭐 뜬 계정이 좀 음모론자들이 하는 뭐 그런 계정과 연결돼 있을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 그 트위터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저는 위험한 거는 이게 어디서 처음에 시작됐는지가 지금 아직 나오고 있지가 않거든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됐는지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순히 그 S&P 지수만 출렁인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부동산을 비롯해 가지고 증권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움직이게 된 거거든요. 순식간에. 근데 다시 제자리를 찾기는 했지만 사실 이거를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있다가 순식간인 그 찰나의 순간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김건희 같은 경우에도 뭐 10초, 20초, 뭐 1분 안에 빠리빠리 움직이잖아요. 이런 찰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때려달라 해주세요. 그렇죠. 오빠 때려주세요 하고 그 순간에 탁 쳐버리고 이런 단타를 노리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목적을 띠고 이것이 이렇게 악용이 되고 있는가 이거를 그리고 나오고 있는 전문가들도 미국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서도 이런 가짜 정보가 많이 횡행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마땅치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깨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고민인 거죠. 안 그래도 채팅창에서 아까 유인님이 이 정도면은 최초 유포자 법적 책임 물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심지어 최초 유포자도 찾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추적이 안 된다며.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은데 이게 또 추후에 다른 보도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이런 문제 뿐만 아니라 이제 막 딥페이크라든지 막 목소리나 이게 훨씬 더 사람들한테 그럴듯하게 접근되니까 이게 내가 그냥 특정한 날에 뭐 뭘 했다 이런 걸 막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해서. 그렇죠. 그러네. 이게 되게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한테 도달되면 절대 그 해명하는 거 바로 잡는 건 100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걸 겨우 바로 잡는다 쳐도 아까 말씀하셨던 몇몇 유튜버들 우리로 치면 한국으로 치면 이제 뭐 대각선 뭐뭐 한수 이런 채널들에선 그것도 뿌릴 거예요. 그럼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탈진실의 시대 본질 아닙니까? 네. 그냥 감정 앞세우고 팩트라든지 이런 거보다 그리고 이 시대를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리고 이쪽이 또 진영 얘기가 좀 빠질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거 뭐 대각선이라든가 뭐뭐 한숨 이런 데서는 가짜 뉴스를 그냥 막 뿌립니다. 그리고 뿌리고도 당당한데 우리 진영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혹시나 잘못된 정보 때문에 역풍 맞진 않을까 하고 팩트 체크하고 또 이런 시간이 또 걸려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니까 뭐 짧게 걸렸다고 얘기하는데도 나오지만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당국이 이제 그 처리를 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왜냐면 인터넷에서는 정보가 순식간에 퍼지니까 그쵸.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고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AI랑 싸워야 되는 시대가 머지않아 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챗GPT가 말은 되게 술술술술하지만 거기도 이미 많이 이상한 데이터들도 많고 우려의 목소리 나와서 해외 EU 이런 데서 벌써 규제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네. 뭐 얘기하려 하시죠? 아니 제가 놀란 게 AI가 전 이렇게 밀접하게 와닿았을 줄은 몰랐거든요 삶에.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지난주에 아파서 못 나왔잖아요. 근데 그 CT를 찍는데 왜 CT는 조영제를 놨잖아요. 네. 혈관을 보기 위해서. 근데 그 조영제를 로봇이 넣어주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순간 놀란 게 일단은 뭐 그때는 검사를 받는 거니까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사람이 직접 옆에 와서 투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쵸. 조영제 그쵸.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는 주사바늘 꼽아놓고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로봇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로봇에서 안내 멘트가 나오고 거기서 찍 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굉장히 밀접하게 이미 그런 로봇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의료 기술 막 이런 것도 사실 여러 규제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뭐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거 답도 없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밀접하게 와닿아 있다는 걸 이번에 느꼈습니다. 빌 게이츠가 최근에 한 얘기가 있는데 AI 에이전트가 검색 온라인 쇼핑몰을 대체할 거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거 지금 굉장히 흥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쇼핑몰 사이트들이 이제 AI로 대체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버추얼 인플루언서들도 인기 많잖아요. 실제로 많습니다. 가상 인플루언서. 맞아. 맞네. 조회수도 굉장히 맞아요. 높고 팔로우 많이 구독자 수 하고 많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물론 이제 기존 일자리를 어떻게 또 없앤다면 또 그거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도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막 무조건 미래가 안 좋다라든지 무조건 뭐 노동시장이 안 좋다 뭐 안 좋은 쪽으로만 간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보긴 해요.
왜냐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또 새로운 뭐가 생기겠지만 근데 이제 가만 보면은 결국엔 이런 디테일한 정보라든지 여기서 결국 기득권들이 또 찾을 수 있는 뭔가 새로 만들 수 있는 길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디지털 격차 문제까지 되게 심각하다. 근데 문제는 지금 당장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디지털 격차에 대해서 그 기성세대분들 지금 많이 소외받고 있고 디지털 이제 취약 디지털 취약 격차 특히 지역으로 가면 정말 격차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 빼놓고 양극화 뭐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되지. 얘기하고 미래 세대 준비해야 된다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되게 사실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네. 안 되죠. 이게 기후 쪽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다 그 뭐 휘발유차, 기름차 타잖아요. 가스차 타고. 그런데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은 그 자동차를 만들고 또 수리하고 하는 등 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사람의 수가 절반에서 한 3분의 1 수준으로 엄청 줄어든다. 또 전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처럼 뭐 화력발전소나 이런 거 돌리는 것보다 아예 태양광으로 가게 되면 역시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 고용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근데 재생에너지로 우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환이 필요하잖아. 네. 그럼 하긴 해야 돼. 근데 사람이 일할 자리가 없잖아. 그러면 이 전환에 있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탈락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하자. 그런 걸 하려면 지금부터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근데 그런 얘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노조. 아니면 가장 아래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들. 가장 취약한 데서 일하는 이들이 많거든요. 간호법에 해당되는 이들이라든지. 가장 많은데 이 이야기를 안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청년들 사이에서 밈 같은 거를 저나 다른 분이 주제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엮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이런 걸 보통 청년들 사이에서 되게 힙하게 반박한다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누카력, 알바노. 네. 누가 칼 들고 그 직업 하래? 젊었을 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응? 좋은 대학 갔으면 이런 고민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각자 도생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서 진짜 약자들끼리 을들과의 전쟁. 지금 그래서 맞아요. 이재명 대표님이 대선 때부터 지적하신 게 그거잖아요. 기회 총량을 늘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게. 그래서 밑바닥을 다지겠다. 그게 이제 기본 사회의 철학인 거고. 네. 이런 여러 가지 그 체계가 보여요. 이거에 공감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약간 중산층에 있으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이해를 합니다. 뭐 그걸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분들을 또 우리가 무조건 뭐 뺏어오자 이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저쪽에서 자꾸 여론전을 하니까 이건 그럼 우리 시대에 맞게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것들. 책- 그게 이제 황희두 이사가 말하는 그 느슨한 연대 그거 아닌가요? 어디에 나오고. 아닌가? 아니 있는데. 있는데. 여기 앞에 또 있네요. 이렇게. 90년대생의 정치인을 또 새날께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조국의 법고전 산책 옆에 바로 네. 자리야. 갈수록 깔때기 더 잘하지 않아? 훈아님이 여기서 앉아주시고 저기서 앉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또. 아니 이거 황희두의 코너가 황희두 깔때기가 아니고 그냥 업데이트 자체가 방심하면 훅훅 나오네. 다 됩니다. 네. 유능한 관종, 느슨한 연대, 퍼블릭 마인드. 퍼블릭 마인드로는 그거 이해찬 대표님 거잖아요. 느슨한 연대. 이게 여기 딱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정치인들한테 필요한 역량 전세 그 세 가지를 꼽아요. 그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네, 최근에 또 이 소식 많은 분들이 또 기사를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AI의 대부라고도 불리는 제프리 힌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구글에서 퇴사를 하면서 인간을 위협할 거다 AI가 굉장한 경고를 했었거든요. 이 소식 뭐 이 사람 이름은 모르더라도 이 기사가 굉장히 좀 많이 떴어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를 모든 나라가 그래서 이거를 개발하는 속도를 좀 늦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왜냐면 개발되는 속도, 얘가 딥러닝을 하고 있는 속도를 인간이 못 따라잡다 보니까 제도도 그렇고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럼 정치인들이 그럼 차라리 개발자들과 타협을 봐서 전 세계가 좀 개발 속도를 늦춰라 이런 근데- 메시지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 아닌가? 근데 그게 그런 실제로 저도 기사 찾아봤는데 있었는데 그게 꼭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방 국가에서 그렇게 하면 중국은 근데 그냥 뒤에서 하면 어떡해? 서로 그런 식으로 또 이게 진영이 나뉘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전 국민이 우리가 합의를 봐서 우리 정당끼리 그리고 대통령까지 다 합의를 보자. 뭐 당정청이 뭐 이런 거를 이제 그런 맥락이라고 보고 저도 그렇게 가야 된다 보는데 현실에서는 쟤네들 뒤에서 그러니까 북한도 맨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놓고 뒤에서 핵 개발하잖아.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의심들을 계속 또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다만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듯이 AI 막 오픈 AI 처음에 챗GPT 만든 사람도 그렇고 규제 너무 중요하다 이거.
그래서 실제로 해외에서는 규제 얘기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 했습니까? 그때 뭐 챗GPT 보고 오더니 이런 거 뭐 신년사 연설문 같은 데 하면 좋겠네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그쵸. 안철수 씨는 자기 무슨 챗GPT 얘기하면서 무슨 뭐 디지털 뭐 이걸 당에다가 연결하겠다는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 떨어져 진짜. 그러니까 딱 얘기해주신 포인트에서 그만큼 국가적 위상과 외교 능력이 그만큼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쵸. 그냥 사기업들 간의 기술 개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진짜 나라의 정보나 뭐 모든 국방력이나 이런 거와도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최근에 또 그 대만의 마지막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가 별세했다 이런 소식 다들 들어보셨나요? 아이고. 근데 왜냐면 저는 이게 이제 살아서 역사를 증언해 주실 분들께서 하나둘 없어지는 게 네. 이게 정말 아까 황희도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나중에는 정말 이제 AI가 모든 걸 다 생성해내다 보니까 내가 정말 그 자리에 있었음을 입증해야 되고 정말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살아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하나둘 떠나가는 상황에서 정말 기술 발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들어서 이런 이슈들을 많이 갖고 왔는데 이런 문제가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뜨거운 이슈고 관련해가지고 이슈들이 계속 세계적으로 생성이 되다 보니까 해외 뉴스들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뜹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진짜 보람님 말씀대로 이게 저도 경험해 보니까 정말 이 AI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 생각보다 밀접해 있는 뭐 음식당 아니 식당 가면 로봇 서빙을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많아요. 우리 엄마 가게. 아 진짜요? 근데 로봇이 직접 서빙이에요. 가서 봤죠, 저희는. 재훈님만 우리 가게 안 갔었구나. 네. 아니죠, 아니죠. 그때 아니요. 주말에 그 쉬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때가- 이해는 해요. 안 간 직장인인데 게 주말에 아니고- 쉬어야죠. 아닙니다. 안 간 게 아니고 못 갔습니다. 예, 못 이해해, 가고 이해해. 그날 아무튼 뭐 중요한 스케줄이 있었는데 그 1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알아서 로봇이 와서 옆에 그냥 딱 멈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맞아. 요즘에 광고도 많이 하고 기계 광고요. 근데 얼마 전에 박태웅 의장님 그 페이스북에서 봤던 것 같은데 문제는 키오스크가 아니다였어요. 문제는 UX UI다였어.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 누구나 딱 봐도 내가 원하는 걸 주문할 수 있게 쉽게 직관적으로 직관적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키오스크가 뭐 누르면 뭐 세트를 하시겠습니까? 맞아요. 또 멤버십 하시겠습니까? 뭐 또 뭘로 결제는 뭘 계산하시면 하시겠습니까? 또 어른들 입장에서 선택하기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뭘 눌러야 될지를 모르신다. 누르는 걸 쉽게 누르기 쉽게 UX UI를 구성해 놓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기계의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이 기계를 다루는 인간이 더 잘 알고 더 확실하게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약간 하시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뭔가 키오스크를 그럼 윤석열화하면 되겠네요. 되게 뭔가 쉽잖아요. 얘기하는 거 보면 뭔가 막 복잡하지도 않고 단편적이고. 그냥 자유 막 이렇게 딱 자유. 근데 눌러도 나오는 게 없는데? 아니 안 나오면 차라리 낫다니까요. 똥을 싸니까 그 문제죠. 먹튀 안 해, 먹튀. 자, 보람의 쇼미더월드 끝난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런 비슷한 소식들을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계에는 이런 소식이 있었고 이게 범죄에 악용되는 영향은 이렇게 있었고 여러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주변 분들한테 여기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를 해주실 때 이 사례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제에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이슈를 좀 더 던져주시고 문화예술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이슈가 있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좀 더 맞춤형으로 설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음 네. 주에는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자연스럽게 노가리 타임 잠깐 가지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근데 노가리 타임이 약간 좀 김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네. 왜 이렇게 치열업이 아니에요. 메가리도 없고. 제 왜 그러냐면- 아가리 타임은 그때 잠깐만요, 여러분들. 아가리 이 시간에 랩했어. 그치 아니, 랩했지. 잠깐만요. 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정재우의 노가리 타임에 3분밖에 시간 안 남겨줬어. 오늘. 아. 그것 때문에 그러면 텐션이 좀 떨어졌어요. 왜냐면 내 코너가 원래 15분인데 3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자, 오늘 그렇습니다. 주제들이 그럼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네. 그건 좋았죠. 시간만 길게 썼네 이거죠. 네, 그렇지. 아, 내가 아까 느스산 영대 해주는데 이럴 거예요? 아, 예, 예. 진행이 좋아요. 책 읽었어요? 히드님 책 읽었어? 아니, 제가 이 책을 정확하게 오늘 받았습니다. 이제? 왜냐면 봐봐요. 제가 기존에 책을 주문을 여러 권을 했는데 그 수수님, 해움님 그때 책 이벤트한테 혜훈님 아까 잘 받으셨다고 예. 얘기했더라. 그분들한테 먼저 다 드리고 중요한 분들한테 책을 돌렸어요. 제가 한 5권 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히두가 그러더라고요. 아, 형 책은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갖다 줄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형, 근데 나 책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형 거 오늘 꼭 줘야 돼? 아니 그런 거에서 아니 너가 무겁다면 나중에 줘도 되겠지. 아, 형 다른 분들은 일단 먼저 다 드리고 형은 뭐 늦게 줘도 되죠?
그래? 알았어. 근데 원래 그래서 그렇게 봐.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받기 전에 저희는 한 권씩 다 주문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올라온 날 바로 주문했어요. 네 맞아요. 저도 올라오는 날 바로 그날 주문했거든요. 보고 싶어서 미치겠더라고요. 아니, 저도 저도 바로 저도 이겼습니다. 그날 주문을 했죠. 근데 다르다. 우선권이 있는 분들한테 먼저 또 왜냐면 솔직히 저는 약간 아,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사면 되는 거긴 한데. 그렇죠. 한 권 더 먹고는 주문한 사는 거. 거지. 아까운 거지. 아, 다른 것도 아니고 첫 책. 그거 아니고 희두님 책은 제가 근데 꼭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키워온 황해두가 책을 냈다고? 과연 이 앞에 멘트에 어떤 문구를 써서 줄까? 꼰대야? 아니 왜요? 꼰대가 아니라 이건 꼰대로 몰아가는 프레임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나는 받고 싶을 수 있지. 그래서 아무튼 결국 오늘 받아서 이제 오늘 집 가서 바로 읽어야죠. 근데 오늘 자 이거는 공개는 안 하겠지만 이 책 앞에다가 희두가 장문으로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좀 뭉클하긴 하더라고. 형 때문에 뭐 내가 여기까지 왔고 막 약간 그런 멘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전혀 아니었나? 느슨한 연대 5글자 쓴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조만간 채팅창에도 비웃음이 올라올 거예요. 예. 그렇죠. 전혀 아무튼 아니고요. 오늘 저 읽을 예정입니다. 아, 근데 예. 책 얘기를 하셨으니까 뭐 하나 사진 보여드리자면 뭐- 이제 6월 9일 날 이게 있어요. 오창석 평론가님 부산 쪽에서 또 맹활약을 하시고 진짜. 지역 균형 발전과 이게 사실 좀 키 작은 변태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진짜 든 게 되게 많은 형이에요. 재미와 깊이를 겸비하신 그렇습니다. 분이죠. 그때 올 때 이제 저는 재미 모드보다는 이제 찐 오찬석 그 본체 그걸로 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와서 이제 또 본체가 개그 아닌가요? 그럴 수 있네. 와서 방송처럼 하니까. 아무튼 6월 9일 날 금요일 날 또 부산에 가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편하게 여기 신청 또 바랍니다. 깜짝 아까 그 게스트 분이 오실 수도 있다는. 그렇죠. 부산 지역에서도 또 막 오실 수도 있어서 얘기 중입니다. 아. 왜냐면 당원분들하고 어쨌든 만나서 얘기를 많이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그 이재명 대표님 뵙고도 이제 거기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원들에게 제일 필요한 거 뭐 쇄신이고 뭐 다 좋은데 효능감. 기세 이 두 가지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정치권에서 고민해야 되고 또 당원들은 그럼 지금 뭐 하냐 뭐 해야 되냐? 무기 그러니까 지금 총은 들고 있어요. 총알이 없어요. 그럴 때 이제 새날 방송 뭐 업데이트에서 또 청년들 생각 이런 걸 보시면서 아까 무기 우리가 막 줬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쏘는 타이밍이다. 네, 대관과 근데 이제 그런 거 하시면은 아이러니하게 뭐 훌리건 소리 들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현욱 의원이 당원이라고 문자 공개한 거 아까 새날에서도 자세히 얘기한 거 팩트 같은데 체크가 됐죠. 네. 팩트 체크 됐죠. 지금 망신만 당했습니다. 이후로 어떻게 하는가 요거 지켜볼 만하다. 그리고 또 그 얘기 재훈님이 또 굳이 또 꺼내신 것 같아서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좋은 타지. 또 재훈님이 아까 언급도 하신 것 같아서 네. 네. 다음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뭐가 있다는데 네. 뭔지 한번 보게요. 네, 세종. 야. 세종. 이건 또 뭐야? 세종 시민들 무시합니까? 맞네. 왜냐면 아니 중요한 게 부산은 얘기했는데 세종 얘기 안 그쵸. 하면 안 되거든. 6월 3일 날 그렇지. 토요일은 또 세종이 안 되지. 갑니다. 전국구구만. 역시. 세종을 먼저 가는 거네요. 그렇죠. 3일 세종을 날 세종을 먼저 가고. 세종을 먼저. 네, 6월 3일 토요일 세종인데 맞네. 신청 링크는 또 제 유튜브나 뭐 어디 오시면 되니까요. 근데 잠깐만 여기 질문 중에 여기에는 오창석이 사라졌다 이런 질문이 있는데 여기는 혹시 뭐 깜짝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깜짝으로 갑니다. 너무 깜짝 놀라겠는데요. 네. 너무 깜짝 놀랐네. 그러네. 세종은 누구 안 오시냐는 또 말씀들이 있네요. 그렇지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종은 제가 이게 또 포스터를 또 이 전국을 다니니까 직접 또 우리 아바다 멤버 중에 한 분이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그래서 아바나의 능력자. 또 이런 재능이 아바나 이렇게 유능한 집단이야. 통일해서 보라고. 네, 이 아바나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게 그 옷인데 예. 아까 어떤 처음에 시작할 때 댓글로 누군가 적어주신 게 그 곰팡이 같다고. 이게요? 어디서 내가 볼 입어서 때. 그런 거 아니야? 지난주에도 곰팡이 같다는 댓글이 있었어요? 진짜요? 모르겠어요. 아니 왜 내가 입으니까 곰팡이 같다고 하지? 누가? 다음에 깨끗하게 씻고 와요. 네. 아니 약간 깨끗하게 샤워하고 샤워. 네, 머리도 감고. 뭐 아까 정변님도 근데 댓글 남겨주셨어요. 맞아. 정변님 계속 말씀해. 제 5회 멤버. 제 5회 멤버죠. 네, 정변님께서. 막내입니다. 막내님이 오늘 늦었습니다. 예. 미아킴님이 오늘 막내는 또 사실 슈퍼챗. 늦게 오시고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왜냐면 제가 그런 거는 좀 그렇거든요. 예. 죄송한데 꼰대 맞죠. 가지고, 예. 아가리가 없어서 그래. 맞아. 그래. 대가리 없을 때. 예. 잘해야 돼. 아가리가 치고 와. 네. 맞습니다. 이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네. 저도 뭐 이제 할 말 다 한 것 같은데. 네. 머리를 자기 홍보 다 했다고 이제 아니. 빨리 꺼 이거잖아요. 아니. 본인 책 홍보했다고 이제 아니. 오해입니다. 아까 의성님 청년 미래 아무튼 연습회. 네, 진짜 오늘 정재회 노가리 타임은 뭐 황희두님의 책 홍보로 그냥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앞에 한 번 더 보시면은 조국 장관님하고 또 여기 옆에 정세현 장관님하고 나란히 이 책이 여기 딱 있어. 푸나님께 감사드리고. 야, 아니 이거- 있잖아요. 그리고 네. 책 홍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홍보가 아니죠. 아니, 홍보가 아니고 당원들과의 만남. 당원들과의 만남. 지친 당원들과의 대화. 그렇죠. 예. 또 느슨한 연대. 느슨한 아니, 연대. 북콘서트라고 적질 말든가 그러면. 네. 끝낼까요? 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업데이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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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